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애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참옷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라고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겨울 주말이었다. 밀린 업무로 정신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의 모든 도로가 태릉 아이스링크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칼바람의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하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안되겠다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잠시 뒤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힘겹게 차에 오르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기주야. 부모는 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무언가 해드리려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게 아닐까. 난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며 콜록콜록 공연한 기침만 해댔다. 어떤 말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해서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려야 한다. 굳이 민망하게 2번, 3번 주고받으며 서로의 심경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괜스레 마음만 더 아프다. 나는 어머니가 흘린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차디찬 빙판길에 미안이란 단어를 내동댕이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난 자동차 히터를 더 크게 트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 시끄러운 히터 소리에 묻혀버리도록.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끈. 집 근처에 조금 느린 아이들,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이들의 재활을 돕는 학교가 있다. 학교 앞 정류장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수업을 마친 학생과 학부모가 한꺼번에 몰려 부세통을 이룬다. 하루는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난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2 사람의 걸음새를 좀 더 들여다봤다. 자세히 보니 서로의 몸을 얇은 끈으로 연결한 채 걷고 있었다. 끈은 줄넘기 줄 같기도 했고 등산용 밧줄 같기도 했는데 한쪽은 학생의 왼손에 동여매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어머니 오른손에 칭칭 감겨져 있었다. 왜 그런 거지? 고개를 갸웃했다. 궁금증은 이내 풀렸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외침에서 그들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찾기로 내려가면 안 돼. 어머니는 아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애를 먹는 듯 했다. 길거리에서 아들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끈으로 몸을 동여맨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일순, 임신부의 자궁 안에서 편한 휴식을 취하는 태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태아는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자궁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선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몸뚱어리를 여전히 탯줄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은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듯. 잠시 뒤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나와 모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멀리서 바라본 어머니와 아들의 흐릿한 실루엣은 서로의 몸에 생명줄로 연결한 채 서로의 몸을 생명줄로 연결한 채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어느 기슭에서 대자연과 맞서고 있는 산악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그렇다면 저 어머니와 아들은 어떤 산을, 무엇을 위해 오르는 것일까? 글쎄다. 어쩌면 저들은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꽤 아득하고 특별한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남들이 감히 오를 수 없는 그들만의 신성한 봉우리를 향해.